오늘 학습을 통해 우리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의 위치, 정치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의 여러 나라들을 배울 거예요.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세 개의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 총 7개의 나라를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위치, 정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위치와 정치, 이 표의 위에 두 줄을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회 형태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사냥을 위해서 무리를 이루어 살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가족이 되고 씨족이 되죠.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고 정복하고 하다가 뭉쳐서 부족이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의 단군 이야기에서는 천신족과 곤부족이 통합을 하면서 군장 국가인 고조선을 세우게 되는 이야기를 배웠었어요. 오늘은 그 군장들끼리 또 모여서 왕을 선출하게 돼요. 그 고조선 뒤에 이어서 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왕을 선출하는 연맹 국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왕은 힘이 별로 없는 왕이에요. 군장을 제압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나타나는 고대 국가는 아직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걸쳐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 이건 다 기원전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만주 지방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부여라는 나라가 있고요. 압록강 쪽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경도 지역에 옥저라는 나라가 있고요. 강원도 북부 쪽에 동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아래쪽에 삼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 그래서 삼한 이런 나라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잘라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잘라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큰 차이가 있어요. 한쪽은 왕이 있고 다른 한쪽은 왕이 없습니다. 어느 쪽에 왕이 존재할까요? 힌트는 색깔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연맹국가는 이 둘이고요. 군장국가는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부여와 고구려는 왕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옥저동의 삼한은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보다는 작은 규모를 다스리고 있는 군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와 고구려가 스케일이 좀 더 크겠네요. 부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부여는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오부족 연맹체. 역사에서 5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5가 뭐냐 하면 동서남북 가운데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지역을 나누게 돼요. 왕이 가운데 지역을 다스리고요. 동서남북을 군장이 다스리는 형태. 우리는 부여의 이런 형태를 사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출도. 동서남북에 군장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사출도에 어떤 군장들이 있었냐면 먼저 이건 어떤 동물 같아요? 말처럼 보이나요?
마가. 다음에 이거는 네, 소처럼 보이세요? 우가. 강아지 구가. 돼지 저가.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는 군장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 부여라는 나라는 목축업이 굉장히 강했나 봅니다. 느낌 오시죠? 그런데 이 부여의 왕은 힘이 별로 안 세요. 귀족에 비해서 미약했습니다. 옛 기록에 보면은 농사가 잘 안 되면 이게 다 왕이 정치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왕을 꾸짖거나 왕자리에서 물러나게도 했을 정도였어요. 이런 사출도가 부여에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볼게요. 고구려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주몽이잖아요. 이 주몽이 어디에서 내려온 사람이냐 하면 바로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부여는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비슷하죠? 고구려에서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특히 제가회의라는 협의체가 있었어요. 중대한 회의를 하는 기구인데요. 여기서 제자가 여러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지금 부여에서도 뭐 마가, 우가, 구가, 저가처럼 가로 끝나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어요. 고구려는. 물론 이 이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부족이에요. 똑같네. 부여랑 똑같네. 이름만 좀 다를 뿐이에요. 부여에는 사출도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에는 제가회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비슷하네요. 옥저와 동해는요, 일단 왕이 없었고 대신 읍군 또는 삼로라고 불리우는 군장이 자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마는 또한 왕이 없고요. 신지, 읍차라고 불리우는 군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사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었어요. 사만에는 소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소도라는 게 있어요. 소도는 종교적 지도자인 천군이 머무르는, 천군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 하면 소도는 아주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져서 군장의 군대는 그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범죄자가 소도로 도망을 가면 그 범죄자를 잡으러 소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소도는 종교 지배자가 다스리고 있는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들어올 수 없음. 이런 곳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는 영역? 거기는 정치 지도자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당군 왕검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는 청동기 시대가 재정일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흘러서 철기 시대, 지금 이렇게 사만에서는요, 종교적 지도자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고 정치 지도자가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을까? 그렇구나. 재정일치가 아닌 이제는 재정 분리 사회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표를 필기하는 것도 좋지만 지도를 그려서 나라의 위치의 특징을 적어보는 것도 학습하는 데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래 표, 경제, 사회 풍속, 제천 행사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